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공사의 물품 구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보면 420여 건 중 45%가량이 예산보다 많거나 적게 쓰는 등 실제 지출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임미란 광주시 의회 의원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해 다른 사업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예산 산정 기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공립학교보다 9배나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사립고등학교 43곳의 기간제 교사는 822명으로 공립고등학교 80명에 비해 9배나 많았습니다. 중학교도 사정은 비슷해 사립중학교 25곳의 기간제 교원은 323명으로 공립중학교 66곳에 221명보다 많았습니다. 이 같은 기간제 교원의 증가는 교원의 신분 불안과 교육과정의 단절 등으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이뤄질 우려가 높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재단 이사회와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고 김무영 이사의 후임으로 참여자치 20일 공동대표를 역임한 정채용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조선인 대책위원회는 낙하산식 이사 선임을 반대한다며 이사장의 퇴진과 보궐이사 선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주 보감리 유적지에서 고려시대 관청으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기와들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따르면 나주 보감리 유적지를 발굴 조사한 결과 3동 이상의 고려시대 건물터와 행정지명인 회진현관 등의 글자가 새겨진 기와 등이 발견됐습니다. 연구소는 발견된 기와들이 고려시대 관청 자재용 물품으로 보인다며 보감리 일대가 당시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지의 일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 15분쯤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 내에서 70대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15시간 만에 순천 버스터미널에서 용의자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책임자 등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전 현장 소장인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전 대표이사인 권모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대산업개발 측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서 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동차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운전자는 어젯밤 11시 4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상가 외벽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붙잡는 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장애인 권리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장애인은 시설에 격리되어야만 하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며 장애인 권리 법안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보통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